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비프레스 오레이즈 무비의 영화평론가 오동진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루미 라파스 주연의 영화 램입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기괴한 영화 두 편을 봤다면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영화 티탄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화 램입니다. 영화의 상상력이 어디까지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다다르려고 하는 변화는 무엇인가, 그 극단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영화들을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데요. 인간이 인간이라는 점에 대해서 엄청나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구나. 인간이 인간을 바꿀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인간이 아예 다른 종이 되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점이 말이죠. 이 영화 램은 인간과 양의 변종이 등장합니다. 배경은 아이슬란드입니다. 우리에게 아이슬란드는 레이카비크라는 도시로 알려져 있죠. 로널드 레이건과 고르바초프가 만났던 곳, 소련의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 시대, 새로운 대탕트의 문을 열었던 곳, 아무튼 아이슬란드는 동토의 나라로 우리에게는 정말 이국적인 곳이죠. 벤 스틸러 주연의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아이슬란드 북부의 한 농장이 배경이고요. 어떻게 이런 곳에 고립돼서 살아갈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부부 둘이서 양떼를 키우면서 살아가는데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실로 남다를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사회적 삶이라고 하는 게 없으니까요. 이 영화의 주인공인 마리아와 잉그바르 부부는 아이도 없습니다. 하루 일과의 상당 부분이 양이 낳는 새끼를 받아내는 일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주 특별한 양의 새끼를 받게 됩니다. 이 둘의 표정에 경악과 기괴함과 두려움과 기쁨의 표정이 엇갈리죠. 그리고 이 새끼를 포대기에 정성스럽게 감싼 후에 우리 안이 아니고요,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요람에 눕힌 후에 애지중지 키우기 시작합니다. 정말 사람 애기처럼 말이죠. 이름까지 붙입니다. 아다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붙이죠. 새끼 양은 무럭무럭 커나가고요. 부부의 고요하다 못해 무음의 삶의 세계에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들 부부 몇 년 전에 아다라는 친자식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새끼 양 아다를 하늘이 준 귀한 선물쯤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놀라운 것은요, 이 새끼 양이 바로 반인반수, 곧 얼굴은 양이지만 몸뚱이는 사람인 존재라는 것이죠. 영화는 급격하게 반인반수의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자, 가정의 문제는 늘 친엄마와 양엄마 사이에서 벌어지는 법이죠. 친엄마 양이 양엄마인 마리아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매일 창문 밖에서 울어대는 거죠. 그도 그럴만 하겠죠. 자신의 아이를 뺏겼으니까요. 한 번은 아예 새끼 양인 아다를 데려다가 자신이 데리고 있기도 할 정도입니다. 두 엄마 사이의 신경전이 점점 비극으로 치닫죠. 인간 마리아는 결국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고립된 목장 주변에는 이상한 존재감이 계속해서 감돕니다. 생각해보니까 아이 아다의 아빠가 누구인가가 나오지 않았죠. 누구일까요? 혹시 마리아의 남편 잉그바르가 양과 관계를 갖춰서 태어난 아이일까요? 그건 좀 아무래도 아니겠죠. 영화가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죠. 그 이상한 존재는요, 영화 후반부에 엄청난 느낌으로 화면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두 번 정도 흐릿한 이미지로 나오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걸 놓치기 십상이죠. 사실은 이 인간 아닌 존재는 영화 처음에 양들이 모두 공포에 떠는 듯 일제히 울어대다가 갑자기 뚝 소리를 그친 후에 어미양인 듯 다 큰 양 한 마리가 비틀비틀 우리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와서 힘이 소진된 듯 쓰러지는 장면에서도 그 그림자 비슷한 것이 느껴집니다. 이 어미양은 마치 누군가 혹은 어떤 존재에게 심하게 유린당한 느낌을 주죠. 그리고 그 양이 낳은 새끼가 바로 아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게 된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죠. 이 영화 램을 만든 발디마르 요한손은 아주 이상한 감독입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이 작품은 미국의 떠오르는 독립영화 제작사인 A24 작품인데요. 우리에게는 미나리로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이 A24의 전작이 바로 유전과 미드소마입니다. 두 영화 중에 그나마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는 작품, 아니 그것도 갈 듯 말 듯한 영화가 유전이었을 정도입니다. 영화 유전의 유전은 유전적, 유전자의,
유전병 할 때 그 유전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에 흐르는 이상한 피, 괴상한 기운, 잘못된 의식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미드소마라는 영화는 또 어땠습니까? 스웨덴의 한 마을로 여행을 간 미국 젊은이들이 광기에 종교의식에 휩싸인다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저의 이해 수준을 뛰어넘는 문화와 공포스러운 얘기였죠. 영화 램도 이성과 논리의 수준을 뛰어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가 칸에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의 상을 탄 건 어쩌면 바로 그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인간을 둘러싼 세계를 인간 스스로 이성과 논리로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정말 오만방자한 얘기일 수 있죠. 불가사의한 이야기들, 우리에게 여전히 불가지하고 미지인 사건과 이야기들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겠죠. 혹시 압니까? 아이슬란드에 정말 반인반수의 존재가 살고 있을지 말이죠. 안 그렇다면 그 많은 신화가 왜 존재했을까요? 미노스라든가 메두사 같은 존재들 말이죠. 어쩌면 실제 있던 존재들의 극화 혹은 변환된 이미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 영화를 보면서 인간 스스로 다른 종으로의 진화를 꿈꾸고 있거나 우리 자체가 다른 종으로부터 진화해 왔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자각의 시기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트랜스휴먼, 트랜스젠더가 아니고 트랜스휴먼, 그러니까 성을 바꾸던 시대에서 이제는 종을 바꾸는 시대로 나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티탄에서도 자동차와 섹스를 하고 자동차 애를 낳는 여자의 얘기를 하고 있죠. 기이하지만 새로운 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화가 그 냄새와 분위기를 먼저 맡고 느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영화는 늘 예지력이 있으니까요. 적어도 지금 시대의 분위기가 매우 이상하다는 것을 자꾸 경고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무비프레스 이번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See you next week.